일진그룹주 중에서 일진 다이아가 요즘 좋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위로 올라갈 경우에 매물벽이 있습니다. 여기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47,000원부터 5만 원 구간에 상당히 큰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돌파하더라도 48,000원 정도에서는 좀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47,000원, 48,000원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끊어주고 보유하는 전략, 목표가 5만 원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입니다. 아래로 갈 경우는 금요일 날 아래 꼬리 부분 38,450인데 38,000원 이탈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 원대에서 치고받고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종목인데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종목들은 밑에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 정도라면은 뭐 하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아래로 온다면 이 종목은 6,9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위로 간다면 9,000원 정도에 일단 3분의 1 정도 매도, 만 원대 매물벽이 많습니다. 9,000원 정도의 3분의 1, 만 원까지의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목표가 12,00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6,9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뉴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70. 네, 8,700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뉴로스라는 종목과 뭐 처음엔 유니크라는 종목이 치고 나가고 풍국주정 치고 나가다가 지금은 뉴로스, 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뉴로스창 12350 시간의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수소차 관련된 테마가 갭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스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를 끌고 나오면 좋을 텐데 수소차 관련된 제가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라디오 28차인가 18차 연설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된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그 삼천리 자전거를 얘기해서 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천 원짜리 지금 9천 원 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 수소차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금요일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 볼 수 있는 회사들 매출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수소차가 제 눈에 길 가다 보면은 수차가 많이 보인다, 충전소가 많이 있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오른 것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네. 정부 정책 수혜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뉴로스는 아래로 간다면 좀 깊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9,200원 이탈하면 매도. 이 정도 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9,200원. 위로 간다면은 한 12,000원 정도. 1차 12,000원, 2차 14,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8,100원입니다. 어떻게 자, 보십니까? 파라다이스는 이 종목은 저 2만 원 미치면 상당히 저는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종목 이렇게 일봉 차트로 보지 마시고 자, 주봉 차트로 보신다면 상당히 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장기로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랫부분부터 위로 본다면 이 정도의 박스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 2만 원에 사셨다고 한다면 21,000원 정도 된다면은 절반 정도 줄이고 가시고요. 단기로 보셨다면, 중기로 보셨다면 3분의 1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간다면 직전 고점 27,000원대에서는 반 정도 줄이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좀 중기를 끌고 가는 2분기까지, 2분기, 3분기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갈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아랫꼬리 부분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찍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 16,500원 이탈하면 일단 시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 근데 손절은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애경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애경산업은 저희 클럽에서 상장하자마자 편입을 해서 네네. 많은 수익을 거뒀던 종목인데요. 여기 보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상당히 급등했죠. 화장품 중국 수출 관련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여행객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한번 점핑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된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다 자꾸 때려 맞고 있습니다. 본다면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조금씩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이 중요합니다. 이 매물벽이 얼마냐면 자 4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갈 때 47,000원에는 일부 줄이고 가시고요. 위로 간다면 5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간다면 아래 꼬리 부분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41,000원 이탈은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대정화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00원에 비중 30%입니다. 대정화금은 지난번 일본 원전 누출이 됐을 때 네네. 거기 관련된 이런 그 화학물 관리 업체죠. 자,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 계속 보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지수는 저점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 부분을 잠깐 깨고 내려갔었지만 다시 잘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뻥 쏟으면서 하락한다면 가격 볼만하고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면 14,000원 정도에서는 3분의 1 정도 줄이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쪽 종목들을 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비슷한 섹터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정은 14,000원 정도에서 좀 줄여나가신 전략. 아래로는 12,100원입니다. 12,1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1,000원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자, 이 종목은 지난번에 그 수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횡보해주는 모습인데 그 고점 부근, 떨어질 때의 고점 부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얼마냐면 38,300원 정도 됩니다. 38,500원 정도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그 부분에서는 또 매물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7,800원 정도 일부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그 부분을 돌파해서 4만 원 안착할 경우에는 45,000원까지 단숨에 갈 수 있는 이런 갭 공백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00원대에 파른 부분을 4만 원 안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재편입해도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온다면은 31,000원 정도 이탈하면 매도한 전략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EM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네요. 이인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주처 관련된 종목이죠. 수주처 관련돼서는 뭐 이인코리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 11,000원의 매물벽이 있죠. 눈에 봐도 이제 뭐 최경 MC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네네. 꼬리 부분. 그래서 11,000원 정도에서는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거기서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 간다면은 물량을 줄이고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간다면 한 12,500원 정도 잡고 가시고요. 아래로 올 경우가 중요합니다. 9,2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00원에 비중 7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가스공사. 네, 뭐 9번째 종목이죠. 예,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석탄화력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가스 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본다면은 뭐 주식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조정이다. 상승 1파, 조정 2파, 3승 3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줄여서 본다면 여기 이제 매물벽이 있습니다. 여기. 자, 좀 네. 줄여서 본다면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매물벽은 또 무시를 못하는 매물벽입니다. 그래서 56,000원 정도 온다면 일단 물량을 좀 줄이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올라갈 때보다 조금씩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좀 좋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자, 아래로 간다면 55,0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뉴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700원이고요. 뉴로스는 아까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뉴로스 저희가 확인했군요. 네, 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네요. 네, 상하 18,8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네. 상하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못 갔던 지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로텍은 여기서 이제 쌍봉을 찍게 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19,50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규는 들어가야 되겠고요. 위로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서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9,5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은 줄이고 가시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면 좀 보유하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온다면 이 부분 그리고 위로 갈 경우는 한 25,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는 17,0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 주말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됩니다. 수소차를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지금은 그래도 대세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는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 종목들을 다시 또 봐야 될 시기가 왔다 말씀드립니다.
네, 11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2천 원에 자, 비중 카카오는 27%. K뱅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종목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잘 다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또 하염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산안을 만드는 모습인데 그래도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다면 여기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고점 때 자, 여기서 매물벽이 있습니다. 11만 2천 원, 11만 2천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고 가신 전략이고요. 저는 이런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된 종목은 지금 진입 장벽이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낮았다고 저는 봤는데 상당히 높아져 있죠. 네이버와 뭐 다음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 야후라는 회사도 진출했다 다 이제 철수했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11만 2천에 1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한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물량 줄이는 거는 몇 퍼센트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뭐 카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그 노동자들과의 이런 그 불협화음도 있는데 잘 풀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로는 중장기로는 저는 이 종목 뭐 20만 원 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로 이제 뭐 한 1년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하락할 경우가 중요합니다. 주가 하락할 경우에 9만 5천 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위로 가면 스스로 11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줄이고 나머지는 목표가 좀 높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차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만 850원입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그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연구 자료가 미국에서 같이 차바이오텍가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속된 말로 심청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신봉사. 네. 같은 심씨겠죠. 근데 신봉사가 눈을 떴다. 그런 얘기를 뭐 곤약미 300석에 인당수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임상시험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눈을 뜬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뉴스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근데도 이 종목이 잘 못 가더라고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시험을 한 것이지 이제 뭐 광범위하게 적용은 아직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잘 찾아본다면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본다면 제약바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위로 갈 경우인데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해서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기술 갖고 있어도 시장이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위로 갈 때 2만 3천 원대에서는 매물벽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 정도 줄이시고요. 윗부분 2만 6,500, 2만 7천 원 정도 간다면 또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 그럼 절반이 줄여지는 것이죠. 네. 그걸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로 올 경우가 중요합니다. 아래로 좀 깊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8,0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잡아드리는데 좀 오기 힘든 자리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전략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세종공업. 어떻게 보세요? 세종공업 네.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없이 잠깐 조정받는 건 나쁘지 않은 모습. 자, 아래로 온다면은 7,7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이탈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7,700원. 위로 갈 경우에는 매물뼈 역시 단기 매물뼈 9,300원 구간에서는 절반 확 줄이고 가신 전략. 리스크 줄이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와도 또 못 팔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이런 매물벽에서는 일부씩 정리해 주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자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뭐 홈쇼핑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삼겹살 같은 걸 이런 고기를 구워도 연기가 발생되지 않고 안에서 자연적으로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납니다. 이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에 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게 거래가 좀 더 터지면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추격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근데 거래가 빵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응집 구간입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보유 구간이고요. 그래도 그 가격을 굳이 잡아달라면 9,3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갈 때 1,700원 돌파하면 11,000원 잠깐 터치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3분의 1만 줄이고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15번째 종목입니다. 조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이고요. 자, 조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불러주시면 글로 치는 게 있고 번호로 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만큼 제가 종목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종목 상담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처리드리기 위해서 자 조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농업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조비, 효성, OMB 뭐 이런 종목들이 대장 노릇을 하다가 지금은 뭐 경농,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이 대장 노릇을 합니다. 이 테마 안에서도 이 순환이 계속되는 순환 테마라는 것이죠. 차트 좀만 줄여보게 되면 매물벽을 봐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이 부분 잡은다면 37,000원, 8,000원 매물벽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절반은 매도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위로 이 부분을 돌파했을 경우에 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38,0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절반 매도하고 45,000원, 5만 원까지 목표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온다면은 28,000원 이탈은 매도하는 전략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짐 로저스가 뭐 K본부에 뭐 김모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뭐 농업을 봐야 된다. 네. 세계적으로도 농업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뭐 농업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농산물 자꾸 개방하게 되면 쌀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면 싼 쌀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농가들이 수익을 못 보게 되면 농사를 안 짓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쌀값을 확 올려버리면 정말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울며겨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그 속된 말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업 관련주들은 좀 앞으로도 이게 좀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가 통신주 이런 종목 게임주 특히 그다음에 통신주랑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은 시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거의 뭐 수익이 그 레이트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KT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회장 황창규 회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전에 삼성전자 뭐 황희 법칙을 설립한 반도체 관련. 근데 그런 뉴스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오너는 아니고요. 이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만약에 100만 주에서 200만 정도 거래되면서 급락이 오면 같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리스크 가지고서는 뭐 정치자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이미지의 손상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으로는 타격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간다면은 3만 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3만 원에 5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3만 500원에 5분의 1 정도 3만 1,000원에 5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분의 2 정도는 좀 끌고 가신 전략 목표가 5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고요. 3만 1,000원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로는 줄여주시고요. 아래로는 좀 깊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고요. 자 아래로는 27,2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00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HLB 살펴보도록 HLB. 하겠습니다. 네. 자, HLB는 지금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약바 중에서 꼭 담아야 될 종목 중 하나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단기적으로 이쪽 좌측에 차트가 없다고 보면 이 차트가 만약에 이 캔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자리겠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임상시험이 아주 좋게 끝났다든가 뭐 이런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나온다면은 그냥 바로 다 뚫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을 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위로 올 때 8만 원 정도의 물량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올 경우에는 66,200원, 66,000원 이탈한 매도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3만 1,500원입니다. 비중 20%고요. 유한양행은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올 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라이센싱 아웃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술 수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을 한 방은 가는데 위에서 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밀리진 또 않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매집인지 물량 털기인지는 봐야 됩니다. 아직 거래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없어서 물량 매집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로 온다면은 잡아드립니다. 21만 5천 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갈 때 매물벽 눌렸던 자리, 자 26만 원대 위에서는 역시 5분의 1, 그다음에 27만 8천 원대 27만 7천 원대에서는 5천 원 위에서는 또 5분의 1, 나머지 5분의 3은 이런 종목들은
기술 수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또 기술 수출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LN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금요일은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좋은 모습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발생돼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더 큰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이걸 먹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트고요. 위로 올라갈 거니 그렇지만 자, 매물병은 무시 못합니다. 37,500원대 있습니다. 3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는 3분의 1만 줄이고 가시는 전략 목표가 단기 41,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온다면은 전일의 저점 보고 32,500원 이탈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GMB 코리아입니다. 10,0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GMB 코리아. GMB 코리아. 네. 10,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자, 위에서 지금 거래가 3일 연속 많이 발생을 했는데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잡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랫부분 잡아드립니다. 아랫부분은 9,390원, 9,4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이고요. 위로 올 때 11,000원, 캔들의 절반 부분 음봉 맞았던 11,000원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12,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매형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나무 목재 관련된 종목들 뭐 탄소 배출권인가요? 이런 네네. 쪽 관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손홈테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 관련돼서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한손홈테크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대형 업체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그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좀 지금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위로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경우에 매물벽이 있는 것은 무시 못하니까요.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최근임치도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에 매물벽이 여기 있죠. 네네. 이 매물벽이 뭐냐면 떨어질 때 받쳤던 종목, 올라갈 때 눌렸던 종목 자리예요. 네네. 자, 올라갈 때 눌렀던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받치는 손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 하향 돌파하는 누르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자, 윗꼬리를 다른 모습, 뭐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면 이건 뚫고 갔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위로 갈 경우에 1,750원 구간에서 절반 줄이고 가시고요. 목표가 2,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아랫부분은 1,510원 이탈하면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1,510원.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T큐브 살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STQ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엄청 좀 무섭죠.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상적으로 잘 잡고 있는데 매물벽이 또 있습니다. 이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본다면 차트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금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박스권 윗부분 26,000원대, 25,000원, 6,000원대는 절반을 줄이셔야 되는 전략이고요. 아래로 갈 경우에 아랫꼬리 부분 18,500원, 자, 그 위입니다. 19,5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양물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농업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목요일날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렇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서 십장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위로 간다면 이 음봉의 캔들의 절반 정도가 매물벽이 되는 겁니다. 양봉의 절반 정도가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봉의 상승할 때 음봉을 먹는 절반은 저항라인이 되는 것이고 하락할 때 양봉의 절반 부분은 지지라인이 된다. 이걸 좀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간다면 2,490원, 2,500원대에서는 절반을 줄이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는 좀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2,600원대, 네. 2,600원대에서는 또 물량을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네. 자, 아래로 온다면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로 온다면은 2,250원 이탈하면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현재 매수가가 2,200원이시니까 2,500원까지 가면 수익이시네요. 네네네. 예. 2,200 잠시만요. 2,260원, 2,250원 이탈하면 매도한 전략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코롱 티슈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44,800원입니다. 자, 코롱 티슈진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음속의 미인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보사 관련돼서 지금 뭐 일본의 판권 때문에 판권을 넘겼다는 판권이 해지가 됐다고 해서 급락오다가 다시 다른 판권을 줬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롱 티슈진도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뭐 그다지 뭐 큰 변동이 없는 회사입니다. 코롱 제약과 같이 코롱 티슈진.
자, 윗부분은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5만 1,000원 정도. 아랫부분은 아랫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여기서 계속 지지되는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3만 5,000원 이탈하면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 말씀드리고요. 하락 쪽에는 제가 잡아드리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 위로는 5만 원 정도의 절반도 줄이고 가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25번째 종목입니다. 필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고요. 자,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알파홀딩스인가요? 이런 회사들하고 약간 뭐 법정 다툼이 갈 뻔도 했었고 소송전이 갈 뻔도 했었던 회사. 미국의 모 박사가 갖고 있는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종목에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크게 반응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올 때 매물벽 많습니다. 지금 매물벽이 어디 있는지 잠깐 체크해 드린다면 자, 이 부분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지금 올라갈 때에 눌렀던 자리, 내려올 때 받쳤던 자리 상당히 큰 매물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 14,000원에서 14,500원에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꼬리 아랫꼬리 부분 11,5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